한번 여권과 이른바 여권 이야기, 여권에서의 검찰 이야기 한번 잠시 해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일선 검사들 사이의 갈등이 좀 번지는 모습인데요. 이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주말 사이에는 20만 명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벌써 3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추미애 장관과 검사들의 갈등, 상수와 변수부터 한번 짚어보고 압축적으로 짚어보고 이야기 좀 신속하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박수현 위원장님부터요. 예, 이 지금 갈등의 상수는 저는 검찰 개혁의 완수라고 보고요. 변수는 검찰 개혁의 저항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크게 보면 무전 유죄, 그다음에 유전 무죄라고 하는 그런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이러한 어떤 문제들 이제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을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검찰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검찰은 또 억울할 것입니다. 또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검찰을 압박하면서 하는 것도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인사권자가 2번이나 부탁을 했습니다. 법과 제도로 할 수 있는 검찰 개혁은 법무부와 국회에서 제대로 해주고 네. 검찰 스스로는 수사의 관행까지도 좀 스스로 바꿔달라 하고 두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에게 둘이 손 붙잡고 좀 잘 해봐라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아직 이것이 안 되고 있거든요. 결국 이것은 검찰 개혁에 대한 완수하려는 세력과 저항하려는 마지막 세력의 한판 마지막 싸움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 앞으로 그렇군요. 검찰이 완수하려고 하는데 일부에 저항하고 있다 이런 얘기. 저는 좀 아쉬운 게요.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갖고 하는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검찰 개혁 반드시 필요한데 검찰 조직 전부를 적폐로 몰아세우면서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패착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과거 정치 권력에 기생해서 잘못된 역사를 만든 그런 정치 검찰들이 있었죠. 예,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삼고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도나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 검찰 개혁인데 검찰 조직 전체를 적폐로 보고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적으로 내몰아 세우는 부분이 일반 평검사까지도 이것이 확산돼 가면 그러면 이 검찰 개혁은 분명히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미 검찰 개혁은 산으로 간다 이렇게 상수로 봤고요. 예.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찰총장으로서 그 이후의 정치적 행보, 권력 의지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은요, 이런 어떤 검사들이 비판하는 댓글을 계속 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진실은 계속돼야 한다. 나 외면하지 않고 직시할 때까지 말입니다. 저도 이 정도인지 몰랐습니다. 하면서 검찰 개혁을 재차 강조했고요. 또 조국 전 장관도 여기에 지금 한마디 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그다음 김학의 전 차관 이 유죄 판결에는 왜 검찰들 자성 안 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검찰의 잘못을 인정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 조직을 아예 드러내서 없애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역사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고 제도나 시스템으로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검찰 개혁이지. 검찰에 있는 검사 한 명 한 명을 모두 적폐로 몰아세워서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검찰 개혁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저항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은 잘못된 판단이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검찰 개혁이 제대로 일어날 수 없는 길로 간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윤석열 추미애 장관의 그 입장에 대해서 일선 검사들이 이렇게 저항성 댓글, 비판성 댓글을 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의 이해 당사자처럼 항상 이제 이른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국면을 항상 주목을 해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 하나가 주목이 돼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동률을 기록한 거는 이낙연 대표하고 이재명 경기지사지만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좀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에 대전고검지검을 방문했던 윤 총장이 이번에는 또 다시 전국 순회를 강연을 한다고 합니다. 내일입니다. 바로 윤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던 한동훈 검사장이 근무하는 진천법무연수원에 갑니다. 이거 어떻게 행보를 봐야 돼요? 예, 윤석열 총장의 국정감사 쉽게 하면 전략이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나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네. 이렇게 딱 강한 모습을 이제 보임으로써 흔들리는 내부 검사들 내부 세계를
단결시킨 이런 측면이 있고 그것을 한번 확인하듯이 순회하면서 마치 대선 후보가 선거 유세를 네. 하듯이 돌아다닌다 이렇게 이제 비평한 언론도 있던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내일 또 진천을 방문하는 것도 그렇게 이제 언론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를 해석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뛴 것은 국정감사 이후에 그런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홍준표 아까 의원께서 팍 반발하는 것도 뭐냐면 지금 야권 후보들의 지지율을 전부 다 모아서 좀 올라간 측면이 있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야권의 캡을 딱 씌우면서 그 결과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크는 것은 다른 야권 후보들의 성장을 막는 또 독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야권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볼 텐데 저는 저 여론조사가 당분간 한 20%대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굉장한 또 급락을 거듭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가는 것도 역사적 비극이지만 저는 검찰총장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말 한마디가 이렇게 언론의 관심, 국민의 관심을 받을 일이 전혀 아니다. 어느 시대에 이런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 자체가 야권의 대권 후보로 저는 인정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보고 있지도 않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윤석열 총장은 그 말 그대로 수사기관의 검찰의 수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그 행위 자체가 무슨 이렇게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수사의 중립성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그거는 오히려 비극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지난 올해 2월에 그 윤석열 총장이 그 부산과 광주 고검을 방문하고 나서 코로나 사태 확산되면서 이후에 일정을 취소했잖아요. 네네. 그럼 최근에 그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일선 검사들의 반발한 댓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럼 오신환 전 의원은 굳이 그 윤 총장이 내일 뭐 진천 법무연수원 가고 이런 거는 좀 오해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네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미 약속된 일정들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또 정치적으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일도 아니다. 저것은 뭐 검찰총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지금 정치적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자꾸 언론이 관심을 갖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전용의 뉴스원 오늘 여기까지 저희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명박 씨의 그 검찰부터 동부구치소까지 이야기 좀 특집으로 전해드렸고요. 이어지는 국내 정치권 이야기까지 좀 다뤄봤습니다.